자, 우리 이제 스택과 큐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이태식 교수님과 저와 신하영 교수님이 택시를 여기서 타고 갑니다. 각자 사는 곳이 여기여가지고 이 사는 곳마다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택시 뒷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될까요? 이쪽 문으로 내리겠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어져 있는데 맨 먼저 이태식 교수님이 내리실 것 같으니까 이태식 교수님이 맨 나중에 타야 되겠지요. 그 다음 제가 맨 나중에 내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맨 처음 타고 그 다음에 신하영 교수님이 타고 그 다음에 이태식 교수님 타면 그러면 이렇게 쭉 오면서 이태식 교수님 먼저 내리고 신하영 교수님 그 다음 내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리면서 택시비 내면은 그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으로 저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가지고 즉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릴지를 알아가지고서 미리미리 자리를 다 정해져 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택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비행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비행기에서는 요 꽁무니로 이렇게 내리게 된다. 그죠? 꽁무니로 짐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가야 될 짐은 속에 넣고 맨 처음 내릴 것은 맨 바깥에 넣어놓고 맨 꽁무니 쪽에 넣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위치가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는 것도 한 곳으로 여기 같으면 오른쪽에 택시문, 이거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꽁무니 문으로 이렇게 물건을 혹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니까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는 위치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스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스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와 동일하게 선형적입니다. 즉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와 동일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 중간에 뭔가 물건을 데이터를 여기 속에 넣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있어서 넥스트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 넥스트는 이렇게 가고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요런 중간에 넣는 인서트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했는데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됐으면 우리가 미들 인더 링크드 리스트의 중간 어디 맨 위나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중간이나 이렇게 끝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첫 번째 인스턴스,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첫 번째 노드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넣고 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첫 번째 엘리멘트가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인스턴스를 탑이라고 부르고 이건 스택의 탑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오로지 스택에서 인설트와 리무브는 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이 메커니즘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라이포 메커니즘, last in, first out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스택 구조입니다. 스택 구조고 요 맨 밑에 오브젝트 6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브젝트 6는 이 탑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른 중간에서는 인설트를 안 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은 오브젝트 6는 언제 들어왔단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가장 처음에 들어온 녀석입니다.
오브젝트 6 넣고 그 다음 오브젝트 5 넣고 오브젝트 4 넣고 3 넣고 2 넣고 1 넣고 해서 이렇게 스택 구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들은 녀석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말하면 카고 오브젝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가장 최근에 맨 첫 번째 들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고 오브젝트 1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레스트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T 나오게 되겠다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last in, first out, LIFO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택에서 오퍼레이션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었나요? 서치와 리스트에서는 서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인서트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딜리트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택에서는 서치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있는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탑만 알 수 있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탑만 알 수 있게끔 되겠다. 인서트는 중간에 넣는 거 하겠다고 했나요? 안 하겠다는 맨 탑에서만 넣겠다고 하였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제 탑만 하는 거니까 푸시라고 하겠다. 딜리트는 할 수 있나요? 중간에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탑만 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팝이라고 부르겠다. 즉 인설트와 딜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택에서는 푸시와 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텍스트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문일철을 푸시를 합니다. 다음 신하윤 교수님을 또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태식 교수님을 또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스택이 이런 식으로 푸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 들어간 게 맨 마지막에 있죠. 라이포 메커니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팝을 합니다. 이태식 교수님을 팝을 하고 신하윤 교수님을 팝을 하고 문일철을 팝하면 이렇게 스택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푸시와 팝은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 스택의 내부로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스턴스를 첫 번째로 인서트 한다. 이것이 바로 푸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링크드 리스트에 항상 첫 번째 엘리먼트를 인서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은 푸시를 할 수 있겠고 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무브를 하는데 링크드 리스트에 첫 번째를 항상 리무브 한다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그런 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이라는 것 속에 링크드 리스트를 넣어가지고서 푸시와 팝을 인설트와 리무브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겹을 씌워가지고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 코드로 다음과 같이 스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먼저 클래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의 멤버 베리어블로 리스트 인스턴스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팝과 푸시가 되겠지요. 팝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항상 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애고 리턴하면 되겠지요. 꺼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리스트 인스턴스라고 해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항상 remove at 0 인덱스는 고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항상 탑에 있는 것만 건드릴 테니까요. 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해진 0번째 인덱스에다가 인스턴스를 리스트에다가 밸류라고 하는 것을 인서트 하면 그러면은 바로 푸시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스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재미있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밸런싱 심볼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컬리 브레이스라고 부르죠.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대괄호 브래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패런테시스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 그런 것 같지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아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대괄호, 그 다음에 소괄호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밸런싱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심볼이 잘 밸런스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심볼이 밸런스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여기에서는 잘 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닫혀 있죠. 그래서 소괄호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다. 그죠? 소괄호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떤 상황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밸런스가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잘 안 돼 있는 케이스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괄호가 소괄호가 있는데 대괄호가 지금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건 이렇게 돼서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겠다. 즉 이 여닫는 구조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겠죠. 이 대괄호 먼저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소괄호는 또 이렇게 다른 쪽이랑 연결돼 있어서 1이 어디서부터 활용돼야 될지 지금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이라는 문제 푸는 방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empty 스택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빈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심볼을 읽어드립니다. 심볼을 읽어드리고 포뮬라 끝까지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겠고 만약에 그 심볼이 오프닝 심볼, 여는 심볼이라고 하면 무조건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 갑니다. 중괄호 여는 거 나왔습니다. 중괄호인데 심볼인데 여는 심볼이니 무조건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 속에다가 중괄호가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대괄호가 왔습니다. 여는 것이니 이렇게 푸시를 하고 갑니다. 소괄호가 나왔으니까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이렇게 잘 푸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클로징 심볼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스택이 empty라고 하면은 그러면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클로징 심볼이 들어왔는데 오프닝 심볼이 매치가 되는 게 저장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요. 이것은 에러가 된다. 그 다음에 팝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팝을 하는데 팝된 괄호의 스타일이 중괄호냐 소괄호냐 대괄호가 이렇게 닫혀진 심볼과 맞지 않으면 심볼의 스타일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 또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끝까지 포뮬라 끝까지 다 갔는데 이런 에러가 리포트 되지도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 스택이 이렇게 empty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소괄까지 왔는데 이제 또다시 소괄호 이제 클로징 심볼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empty 하지도 않았으니까 팝을 하게 되겠습니다. 팝을 하게 되겠고 팝을 하면은 소괄호 여는 게 나왔고 소괄호 닫는 거니까 매치가 잘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팝을 하게 되겠고 대괄호를 만났고 팝을 하면 대괄호 심볼 잘 맞는다 해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중괄호 닫는 게 있고 중괄호 여는 게 있어가지고 심볼 잘 맞았고 여전히 있어서 팝을 잘 했고 그 다음 포뮬라 맞췄고 스택도 empty인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잘 맞았다.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